안녕하세요. 113명의 구독자 여러분, 박투투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업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배달 일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수익이 어떻게 되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출발하기 전에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출발을 바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배터리가 자주 나가가지고 이제 교체를 했는데 몇만원 벌로 나가기 전에 12만원을 교체비로 쓰고 나니까 기분이 상당히 묘했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배달을 시작한 계기인데요. 저는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배달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혹은 약속이 없을 때 했습니다. 목적은 당연히 소소한 돈벌이였고요. 사실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할 만한 게 많이 없잖아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은 자본금이 필요하고,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것들은 잘 돼야만 벌이가 생기는데, 배달은 자본도 필요 없고 또 바로 벌이가 생기니까 시작을 했습니다. 장점은 역시나 자본이 필요 없고 정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만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겸업금지를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근로소득 외에 수입이 연간 2천만원 이하면 본 직장에서 파악할 수 없고, 근로시간 외에 겸업을 하는 건 근로기준법상 괜찮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제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쿠팡이츠로 배달을 시작한 이유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친구가 친구 초대 이벤트로 초대를 해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로 가입하면은 각각 만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쿠팡이츠를 선택을 했습니다. 친구 코드를 받고서 일주일 내로 가입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 교육 3시간 정도 되는 걸 이수를 한 다음에 배달을 한 건 이상 하면은 이벤트로 만원을 추가로 줍니다. 이게 교육이 그래도 좀 기니까 미리미리 들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수단으로 배달을 할 건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도보로 할지, 자전거로 할지, 혹은 오토바이 아니면 자동차로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이동수단이 없어서 자차로 했는데요. 각각 수단의 장단점을 보자면, 먼저 도보는 선택권이 없으면 도보를 해야겠죠. 근데 상당히 힘들고 오래 걸리고 수입이 좋지 못합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딱히 추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도보와 마찬가지로 좀 힘들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걸어다니는 것보단 좀 더 빠르고, 전기 자전거가 있으면은 웬만한 속도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가 베스트입니다. 괜히 전문 라이더분들이 오토바이로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동차로 못 가는 길도 슝슝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주정차도 쉬워가지고 기동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안전하게만 운행한다면 오토바이가 최고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인데, 솔직히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생기고 기름값이 드는 점에서 수익을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게 굉장한 단점입니다. 그래도 차에 있으니까 비교적 안전하고 편하고 그런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고 걷기만 해서는 수익이 너무 낮을 것 같아서 자차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업직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운전이나 지리에는 자신이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만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직장인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점심과 저녁, 점심 때는 여유 있을 때, 아니면 퇴근 후에 저녁 시간에, 그 시간이 피크타임으로서 배달비가 올라가거든요. 그때만 하루 2시간씩 해서 3-4건씩 하고 15,000원에서 2만원만 벌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미션을 주는데요, 미션에 따라서 달성을 하면은 추가 수익을 주는데, 이건 외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달 방법입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처음으로 가입을 하고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시작하려면 좀 부담이 됩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니까요. 긴장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막상 해보면 굉장히 일이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먼저 어플을 킨 다음에 제가 배달할 지역에서 온라인 상태로 켭니다. 그러면은 기다리면은 콜이 들어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천 지역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달이 많은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콜이 들어오면은 그때 지도를 보고서 제가 원하는 동선에 맞는지, 그리고 수당이 적당한지를 파악해서 밀어서 수락을 합니다. 수락을 하면은 지도가 뜨는데요,
그때 우측 하단의 내비 버튼을 누르면은 자기가 이용하는 T맵이나 카맵 내비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운전을 해서 가면 되고요. 매장에 도착을 하면은 매장 도착 버튼을 눌러주면은 거기에 어떤 음식을 픽업을 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거기에 코드가 알파벳과 숫자가 섞인 코드가 나오는데 거기서 뒤에 세 자릿수를 외워서 매장에 들어간 다음에 쿠팡이츠입니다, 코드는 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음식을 건네주시든지 합니다. 그때 코드를 잘 확인해서 틀린 음식을 잘못 가져오지 않게 잘 유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음식을 챙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픽업 완료를 누르면 그때 고객의 주소가 뜨고요. 그때 또 내비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길 찾는 게 어려울 때도 있고요. 골목이면 상당히 어렵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고객님한테 도착을 하면은 거기에 요청사항이 써 있습니다. 그럼 벨을 누른다든지 벨이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서 알림을 달라든지 이런 요청이 써 있는데요. 그 요청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은 배달이 완료가 됩니다. 가장 간편한 거는 뭐 벨을 누르지 않고 그냥 알려주세요 하면은 물건을 문 앞에 놓고 배달 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두고 가도 되나 하다가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이러면 끝입니다. 제대로 찾아가기만 했다면요. 참 쉽습니다. 참고로 팁입니다. 배달을 할 때 음료수를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주인분들이 잘 챙겨주시는데 한 군데서는 주인분이 바쁘셔서 제가 알아서 물건을 가져가야 했었는데요. 그때 콜라를 두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인분한테 연락이 와서 콜라를 왜 안 가져갔냐고 아주 고래고래 화를 내셔가지고 아 죄송하다고 하고서 급히 다시 되돌아가서 음료수와 함께 배달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욕도 먹고 시간도 버리기 때문에 잘 메뉴를 숙지를 해서 뭐 하나 깨트리지 않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거절할 때는 과감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락률이라는 게 있어서 수락률이 떨어지면은 콜이 안 들어올 거라고 겁을 주는데 이게 그냥 무턱대고 수락을 계속 하다가는 집에서 엄청나게 멀어져서 결국 기름값이 더 드는 그리고 시간 손해도 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먼 거리나 적은 수당인 경우에는 과감하게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락률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처럼 피크타임에 배달량이 많은 곳에서만 배달을 하신다면은 콜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배달지를 봤을 때 길을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은 네이버로 로드뷰 한번 보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급할 때는 차를 대고 뛰어가야 되는데 이때 모르고 가면은 헤매니까 미리 확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배달을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을 꼭 한번 가세요. 중간에 용변이 마르가면 공중 화장실이 잘 없어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음으로 수익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3건에서 4건 정도 배달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적을 때는 15,000원 언저리, 많을 때는 20,000원 정도 벌게 됩니다. 그때 이동거리가 약간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km 정도 운전을 하는데요. 제 차 기준 차량 평균 연비가 13km지만 신행 주행을 감안을 해서 10km로 친다면 2리터 정도를 사용한 거죠. 그러면은 요즘 기름값으로 약 3,400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외를 한다면 뭐 13,000원? 17,000원? 이 정도 버는 셈이네요. 굉장히 소박합니다. 물론 주말에 하면은 더 많이 몰아서 하면은 더 많이 벌기도 합니다. 거기 미션이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2만원까지도 미션 금액을 주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시급으로 따지면 뭐 한 7,000원 정도 되겠네요. 사실 이게 상당히 적은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추천합니다 라고 과감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다다음 주쯤에 지급이 됩니다. 매번 정산일이 다른데 대체로는 다다음 주쯤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배달 일을 자동차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첫째로 시간이 남는 때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뭐라도 수익을 올리고 싶은 사람, 근데 자본이 없거나 바로 수익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배달 일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작은 성취감과 활력을 얻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작은 일이고 수익도 별로 안 되는 일이지만 은근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무언가 주어진 과제를 해냈다는 점에서 적지만 성취감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기분이 전환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대견해지기도 합니다. 요새 일이 잘 안 풀리셔가지고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런 작은 일들을 하시면서 성취감을 얻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추천해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퇴근하고 매일 잠을 자면서 허투루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거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해봤는데 이게 하루에 뭐 2-3건만 해도 시간을 알차게 보낸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3번 전기차나 전기자전거 아니면은 연비 좋은 소형차가 있으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름값이 드니까 기름값이 덜 들면 수익이 아무래도 도움이 돼서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형차는 여기저기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잘 뻗은 도로만 다니면 상관이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주택가 아니면 골목 이런 데들을 많이 다녀야 돼가지고 소형차, 경차면은 아주 편리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소일거리로 하고 있는 배달 부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으면은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